이번 영상에서는 매일 저녁 때 하는 일인데 장이 끝나고 중요한 공시라든가 또는 중요한 뉴스, 내일 시장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음, 코스피의 공시를 보면 대량 매매 내역에 영화금속, LG생활건강,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노스 등등이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2일 회전율 상위 20종목이 ELW 포함해서 일단 ELW 제외 종목을 볼게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한스롬데코, 유니온머티리얼, AMP, 삼알미늄. 오늘 대체적으로 핫했던 종목도 있고 유니온머티리얼 좀 많이 떨어졌죠. 형제리트 이렇게가 보입니다. 다른 쪽에 자기 주식 매매 신청 내역을 보면 아세아, 현대차 특별한 내역은 보이지 않네요. 코스닥을 보면 1일 회전율 상위 종목이 피플바이오, 상한가 같죠? 성호전자, 서한, 오성첨단 소재. 오성첨단 소재는 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얼마나 갔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보시면 22% 갔네요. 요새 참 변동성이 심해요. 엄청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합니다. 코스닥 대량 매매 내역을 보면 코디엠, HLB, 명성 TNS, 테스나 이렇게 있습니다. 장중에 HLB 한번 볼까요? HLB를 보면 월봉에서 이 변곡점을 잘 지켜주는 자리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 있습니다. 주식이 옆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스권이 됐는데 이렇게 딱 이 변곡점에 갇혀 있네요. 주식들이 이렇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갇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막 황금선을 회복했네요. 이렇게 되면 바닥권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제 황금선을 회복하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주식이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아쉽고 상승세나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시장만 좋아지면 또 가벼운 수익은 보이는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매매 체결 내역에 보면 세린트 빅텍이 있고요. 나머지 신탁이고 뉴스를 보면 다른 건 다 광고 문자, 광고 뉴스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볼 게 없고요. WFM이 M&A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시원앤 골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허가가 있습니다. 시원앤 골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네요. 특별히 저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종속회사가 670억 규모의 제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종속회사니까 에코프로에 크게 미친 영향 없을 것 같지만 또 월봉에서 우상향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5개선을 딱 지켜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회복과 함께 5선 변곡점에 와 있고요. 일봉에서 황금선이에 딱 갖다 놨고 변곡점이 저희가 됩니다. 일단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 중인데 이 뉴스 끝나고 챙겨볼 거 챙겨보고 일단 저번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판에서 한번 설명해보고 최대한 이해가 쉽게끔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다 끝나고 두 번째 영상 촬영할 때 한번 해볼게요. 윈스토어가 내년 하반기 성장 목표, 이건 SK텔레콤 관련인데 넥스타이가 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했네요. 표면 이자율이 1%, 만기 이자율이 6%. 아, 만기 너무 센데요. 전환가액이 1925원. 항상 이런 거 공시를 볼 때는 그 자세히 보시면 리픽싱 가격이 있어요. 얼마까지 낮춰줄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픽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알려드리고요. 아니면 따로 영상 요청하면 따로 또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추천주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세종공업인데 성과급 지급 위에 자사 7만 주를 처분했네요. 훌륭한 회사입니다. 정부가 미래차 추진란을 발족했네요. 당연히 수소 전기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되는 게 참 안 좋아요. 주가에도 당연히 악재고 거래 정지당한 상태인데 스킨앤스킨 불성실 공시법인도 지정 예고하였습니다. 거래소가 IDP의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해요. 이런 경우는 저도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우하향을 하다가 이렇게 한 방에 우상향을 하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특이한 V자 반등인데 엄청 희한한 경우죠. 어떤 변곡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봉에서는 생겼네요. 일봉에서 이 저항선을 못 뚫고 있다가 이번 달에 뚫으면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요 가격 이 주식이 밀릴 때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고요. 요 가격을 혹시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유의하시고 신규 진입자분들도 이 자리를 지키고 돌아나가는지 확인하고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절대로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K락이 200억 원 규모의 사무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위해 나우에스 파트너십 펀드 등 4명에게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11일 발행 결정했는데요. 표면 이자율과 만기율 모두 0.03%입니다. 꽤 커요. 총수 대비 15.76%에 해당하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전환가액이 15,018원인데 공시를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리픽싱이 보통 30%니까 15,000원, 355, 4,500원 정도 11,000원대까지 리픽싱 가격이 있네요. 현 주가 15,000원이니까 마이너스 30%까지 리픽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곡점 이하가 되고 대충 여기쯤 되겠는데 이 변곡점 근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애매한 거는 12발행이 딱 지금 호재다 악재다 이런 건 없어요.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건데 어디에 사용되는 용도가 중요하고 이 회사의 재무가 중요합니다. 돈이 엄청 없어서 그런 회사라면 문제가 되고 돈이 많은데도 받았다면 괜찮은 게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유보율은 2000불에 부채비 34%, 돈도 많고 부채도 없는데 12발행을 하였습니다. 투자자의 돈을 벌어주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단 종가상 월봉에서는 다 뚫어놨고요.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우주선 위에서 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건들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항선이 굉장히 가깝죠.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 날아가서 저걸 다 들고 돌파할 수도 있지만 너무 높게 사시게 되면 4,000원 하던 주식이 벌써 19,000원, 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황금손해보를 했기 때문에 순간의 반등이나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탈출형 주식도 많은데 저렇게 위험한 거 건들면 위험해지고 또 장중에 발빠른 대응이나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실제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마알루미늄이 오늘 올라갔다 왔는데 이런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았는데 내일 6시까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월봉에서 보시면 상향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500원부터 1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봉의 5주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꾸준히 올라왔는데 오늘 잡아먹은 거래량이 굉장히 커요. 이 앞전의 거래량을 다 잡아먹은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주식이 맞고 떨어지고 안착한 자리는 당연히 이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안착을 못했습니다. 안착을 못했다는 얘기는 내일 리미트로 떨어져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가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 황금선까지 기다렸다가 가격이 8,250원쯤 되네요. 8,250원 근처에 사셨다가 반등하면 그 폭만큼 수익을 실현하면 되고요. 떨어지면 요 자리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잠깐 볼게요. 진우앤컴퍼니라는 회사가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증권 신고서에 제출했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주식들이 꽤 많네요. 카페24가 작년비 대비 48.5% 올라갔습니다. 경제 쪽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봤던 얘기들이고요. 중국 정부가 엔터그룹 상장 중단한 것 때문에 좀 논란에 휩싸였네요. 자본시장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치 쪽으로 가면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바이든이 한 곳만 이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승리가 좀 확정이 되죠. 트럼프는 네 곳을 잡아야 되는데 바이든이 거의 유력할 경우가 있죠. 근데 좀 미국 내부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 트럼프는 이제 소송 걸고 난리가 났고 이제 가끔 간헐적인 또 지금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들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원 장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바이든 32년 만에 상원 장악 못한 대통령이 될 듯. 그러면 이제 공화당 상원하고 정쟁이 불가피하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정당에서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차지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정치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으로 돈만 벌면 돼요. 머니투데이를 잠시 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이 1000명대로 완전히 폭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자리만 돼도 난리인데 여기 네 자릿수가 됐군요. 칼에 찔리고 상전부수고 결판하는 대통령 선거, 미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민주주의의 꽃이자 시초가 됐다는 미국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지 이런 말에도 단어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달이 칼에 찔리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포틀랜드와 뉴욕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마지막 표까지 다 세라며 시를 벌였고요. 바이든 후보는 6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네바다, 여기 지금 네바다에서 이기고 있거든요. 요것만 가져와도 270표가 확보가 되고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한미 외교당국인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협력을 한다고 아까 뉴스 잠깐 봤는데 누가 돼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남북 테마주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우승으로 저기 잘 나간다고 하면서 대하태가 10% 빠졌네요. 오늘 양봉이긴 해도 어제는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고가인 17%를 찍었는데 유니온 모터리얼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주식이란 가만히 보면 다 깰 자리는 잘 안 깨요. 안 깰 자리는 유니온 모터리얼도 아침에 잠깐 보니까 깰 자리 다 안 깼고 어제 그 태양광 관련주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지선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높이 사신 분들 사신 분들만 고생이었지 밑에서 차곡차곡 사신 분들은 그렇게 큰 손실권이 아니었죠.
정부, 제주항공에 1,900억 원 유동성 지원 가다. 지금 보시면 항공업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좋을 일이 없죠. 이렇게 우하향을 엄청 잘 유지하고 있고, 오늘과 같은 저런 뉴스에도 주식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바닥을 계속 그리는 거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잠깐 반등한 것 같아도 항공주들은 전혀 반등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바닥에 또 1200 올라갈 동안 항공주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SKT, JW 중해제약이 3분기 영업이익이 11억 흑자가 드러냈네요. 주식은 흑자에서 흑자로 갈 때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갈 때가 반응이 더 좋은데 아직은 우가향 기조에 크게 어떤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동학개미가 1.6조를 매도했네요. 지금 시장이 오히려 좀 좋을 때라. 어제 말씀드린 코오롱 TU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까라는 물음표가 떴네요. 아까 시장은 잠깐 봤고요. 경제금융. 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비트코인은 상승했습니다. 1600만원의 눈앞이래네요. 한때 그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주위에서 모르신 분들도 많던데. 동남아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네요. 인도네시아가 22년 만에 첫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년 전 동기 대비 3.4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가 세계적인 경기에도 광지향이 안 좋습니다.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 공식 탈퇴했죠. 근데 바이든은 재가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탄소 관련주나 수소, 전기차 이런 친환경 정책에 관련된 주식들이 대세를 타긴 탈 것 같아요. 물론 바이든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세는 대세지만 더욱더 힘을 받겠죠. 연합뉴스 주식. 아까 에코프로는 봤고요. 바이든 승계 코스피 2.4% 급등, 외국인 1조 넘게 순매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좋게 보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걸로만 움직이진 않지만. 날씨 잠깐 보고 갈게요.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온답니다. 아침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네요. 중부지방의 비는 7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답니다. 내일 금요일이 전국이 흐리답니다. 맑은 날씨가 좋은데. 환경닷컴을 보면 큰손 외국인이 들어왔다. 코스피로 1조 넘게 싹쓸이 했네요. 이게 주식은 오늘 같은 날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아까 그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니까 이렇게 개인들만 팔았어요. 코스닥도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저 같은 경우 사실 오늘 다 전부 다 이제 풀 베팅을 해놓긴 했는데 보통 10월 달에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많이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지면 일반 분들 투자하실 때 보면 장이 안 좋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에 나오고 자금을 더 넣고 더 돈을 베팅을 하고 더 버팁니다. 즉 손실에 강해요. 이런 한 푼 손해보고 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잘못하면 더 커지고 더 아프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주식이 돌아서 나가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데 그 주식을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초기에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돈 번 게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죄송합니다. 감기 얼른 나야 되는데. 근데 그래 놓고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돌아서서 상승해서 쭉 날아가면 그때는 돈을 못 벌다가 결국은 다시 고점에 주식을 사고 다시 떨어지는 걸 버티는 이걸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냐면 손절은 칼같이 하락 추세나 손실권에 있는 종목은 바로바로 날리고 추세가 상승으로 들어서 주식을 매입했다면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기도 하고 10% 갔다 막 3%가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큰 추세인 시장이 있다고 볼 때 내가 주식을 잘 걸었다면 베팅을 잘 했다면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꾸로예요.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왜? 장부상에 팔지만 않으면 장부상에 그 주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원점하면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 실현은 짧게 빨리 해요. 이걸 거꾸로 하셔야 돼요. 수익 실현은 오로 길게 물론 다 토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손실을 짧게 치고 수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계좌가 불어납니다. 거꾸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실이 항상 무섭고 그러고 이익 실현을 빨리 하려는 저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꽤 주식을 오래 했다면 했는데도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약해요, 수익에. 금방금방 팔고 싶고 손실 나면 어떻게 해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손실은 더 커지고 돈 벌 때는 조금 벌고 잃을 때는 많이 잃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거꾸로 잃을 땐 조금 잃고 벌 때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주식은 결국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 심리와의 싸움입니다. 주식은 심리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법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심리학입니다. 심리가 모든 걸 말해줘요. 작전이 얘기가 다른 데로 샌 것 같습니다. LG엘로비전이 영업이익이 130%가 늘었네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영업이익이 늦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5개월선 잘 유지하고 있고 추세후 상향을 아주 천천히 급하진 않지만 천천히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오늘 우주선을 회복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단한 분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딱 여기를 못 뚫고 있네요. 종가상 하나 둘 셋 넷 다 6주째 못 뚫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평균점 먹고 떨어졌고요. 이 거래량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이런 주식들은 변화가 없죠. 크게 이런 주식들은 꾸준히 천천히 우상향할 수도 있지만 순간 빠른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월가 고수들의 변동장세 조언은 미 행정부보다는 FED를 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화정책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선거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조 바이든이 승리하더라도 민주당의 상한 탈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시행도 크게 지연될 것이라고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포스 매일 경제를 잠깐 볼게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겹치는 뉴스들이라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간밤에 일어난 뉴스라든가 또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뉴스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